예장합동 이슬람대책위원회가 늘어가는 국내 무슬림 인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지구촌 사회복지재단이 장애인 그림 전시회 장소를 제공해 장애인들에게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서울 충현교회가 설립 70주년을 맞아 12명의 현지인 선교사를 초청해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잇따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정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교계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천 순복음교회가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오지의 선교 현장에 사랑의 왕진 가방을 지원할 후원금 2,500만 원을 지구촌 사랑의 쌀 나눔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지난해부터 대구 이슬람 사원을 짓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기독교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며 건축주와 마찰을 빚어오고 있습니다. 국내에 유입되는 무슬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슬람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데요. 증가하는 이슬람교에 대처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진우 PD가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이슬람대책위원회가 지난 18일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주제는 한편으로 경계하고 한편으로 사랑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무슬림 인구와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겹치며 유럽과 같은 이슬람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국내로 유입되는 인구 중 무슬림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슬람에 대한 경각심과 한국에 정착한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깊이 고민하는 시간으로 마련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슬람대책위원장 배정환 목사는 한국 교회가 이슬람에 대해 경계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무슬림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으로 섬겨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하면서도 포용해야 될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상을 타 종교 출생지에서 가지고 온 그러한 많은 다문화인들을 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정말 확산시켜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로 우리가 삼을 때에 좋은 그러한 열매가 맺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독교인은 왜 이슬람을 알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전한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유해석 교수는 무슬림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었다며 최근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분위기는 위기이자 기회라면서도 한국 교회는 말씀에 근거한 지식을 통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드는 한국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주민 선교의 위기와 기회, 이슬람이라는 주제로 강의한 위디 선교의 문창선 목사는 새로운 실크로드의 주 무대가 중앙아시아가 된 만큼 이주민들이 그들의 종교를 가지고 오는 것이 위기일 수 있으나 오히려 그들에게 이해와 친근감을 통해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들어온 이주민이 모여 사는 지역을 선교적 요충지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타국 환경에 적응하는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받아들이는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참석자들은 세미나를 통해 이슬람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알 수 있었고 경계하면서도 왜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지를 알게 된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가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되었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품고 또 그들을 사랑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견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될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이슬람대책위원회는 이날 영남 지역을 시작으로 세미나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이준우입니다. 지구촌 사회복지재단이 그림에 소질 있는 장애인들에게 전시회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재단 측은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는 장애인 예비 작가들의 꿈을 이뤄주고 싶었다며 장소 제공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장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긋불긋한 벚꽃 사이 파란색 열차가 지나가는 그림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실감납니다. 동화 속에서 나올 듯한 꽃이 흩뿌려진 길도 신비감을 자아냅니다. 모두 장애인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교회가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건 되게 좋다 생각하고 협력해주고 기회를 주고 하는 건 되게 좋다 생각해요. 좋은 기회가 와서 다른 회원들과도 같이 소통하면서 제 그림도 집중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전시회 주제는 스케치북을 열다로 용인시 수지 장애인복지관 소속 정신발달 장애인 10명의 첫 번째 단체전입니다.
작품은 총 32점이 전시됐습니다. 2011년 설립된 용인시 수지 장애인 복지관은 정신발달 장애인들에게 지난 8년간 미술 치료를 제공해왔습니다. 이 중 그림을 배우길 원하는 이들을 미술 작가로 성장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도 진행해왔다고 복지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이제 전문적으로 미술이라든지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구촌 사회복지재단 측은 전시회 장소로 지구촌교회 분당성전을 기꺼이 내줬습니다. 소외된 이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라고 재단 관계자는 말합니다. 지구촌 사회복지재단 최성은 대표이사는 장애인들에게 무관심은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다며 그들을 혼자 있게 두고 싶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그 외 육신적, 정신적 여러 장애를 갖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누군가의 가족이고 이웃이고 친척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애인 작품 전시회는 올해 2번 더 진행됩니다. 용인시 수지 장애인 복지관 관계자는 장애인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며 재단 측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재단은 앞으로도 기독교적 사랑을 소외된 이들에게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서울 충현교회가 설립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부터는 선교대회를 개최해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에게 선교 사명에 대한 비전을 심었습니다. 정성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충현교회가 설립 70주년을 맞아 일주일간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세계 열방으로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선교대회는 설립 70주년을 맞아 기획한 2번째 행사입니다. 선교 특강에 나선 충현교회 한규삼 담임 목사는 설립 70주년을 새로운 책임감이라고 말하며 선교적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선교죠. 그래서 선교적 교회들을 이제 많이 꿈꾸고 있는데요. 충현교회도 한국 선교 및 여러 가지 선교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책임으로 선교에 힘쓰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됐고요. 선교대회는 7개국에서 사역하는 12명의 현지인 선교사를 초청했습니다. 13일 현지 사역자 환영 감사 예배를 시작으로 선교 특강과 간담회, 양화진 선교사묘원 방문과 선교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주일인 16일엔 선교 대상국 국가별 선교 부스를 운영해 체험 활동을 통해 성도들의 선교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교사님 위로하는 자리, 그리고 또 새 힘을 얻는 자리,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충현교회와 함께 그 공동으로 그 어떤 사역을 넓혀가는,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는 자리가 그 성도님들에게는 그동안에 막혔던 선교에 대한 열정을 다시 살아나고, 또 하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12명의 현지인 선교사를 통해 성도들도 그들과 함께 또 다른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다짐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가장 큰 기대는 오신 분들이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을 뒤따라서 복음의 또 다른 증인이 되어서 세상 앞에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충현교회는 설립 70주년을 교회 회복과 재도약의 기회로 삼을 예정이라며 앞으로 계획 중인 기념 행사들을 통해 지교회로서 역할과 비전을 찾는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각 교단에서 속히 이단 규정을 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계연은 19일 성명에서 지난 4월 9일 전 목사가 진행한 부활절 연합예배와 알박기 등의 무리를 일으킨 그간의 사건들을 지적하며 조직적으로 사회를 혼란케 하고 사회 질서와 생명 존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일이 무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단 연합기구인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교회연합은 전광훈 씨와의 절연을 선언하라면서 거룩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를 사회와 교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정의로운 교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천 순복음교회는 19일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빵을 제공하고 오지의 선교 현장에 사랑의 왕진 가방을 지원할 후원금 2,500만 원을 지구촌 사랑의 쌀 나눔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이천 순복음교회 김명헌 담임 목사는 후원금 전달식에서 대한민국도 외국의 원조와 특히 수많은 선교사님들 덕분에 이렇게 성장했다며
이제는 우리가 도와줄 차례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지구촌 사랑의 쌀 나눔재단은 국내 106개 지부와 해외 61개 국가의 지부를 설립해 많은 생명을 치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글렌 영킨 미국 버지니아 주지사가 교도소 사역을 하는 한 기독교 단체에 자신의 1분기 급여를 기부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영킨 주지사는 지난달 버지니아주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소년원을 방문한 뒤 우리 돈 약 5,800만 원에 달하는 자신의 1분기 급여를 교정사역단체인 굿뉴스 구치소 교도소 사역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영킨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교정사역은 버지니아 사람들에게 희망과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며 단체는 버지니아주가 추구하는 마음을 모범적으로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영킨 주지사가 후원한 굿뉴스 단체는 현재 미국 22개 주와 25개국에서 30만 명의 수감자를 돌보며 성경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속에 교단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1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 주최로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교단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성공회 등 4개 교단은 교단별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책을 소개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단들은 환경정책을 주요 목표로 세우고 생태 목회 세미나, 기후위기 프로젝트, 탄소중립 캠페인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이영남 위원장은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생태정의를 위해 함께 힘쓰는 이들이 모여 마음을 열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찾아나가는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4.19 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의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많이 봐왔다며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기념식이 10주기 기념식에만 대통령이 참석했던 관례를 깨고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여행력이 없는 엠폭스 원숭이 두창 확진자 발생이 잇따르자 방역당국이 엠폭스 치료병상을 지정하고 백신 접종을 적극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19일 국내 엠폭스 환자가 2명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8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자 밀접 접촉자, 다빈도 이용시설 내 접촉자를 대상으로 엠폭스 백신 접종을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신속한 병상 배정을 위해 17개 시도별 엠폭스 치료병상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5월과 6월 합동으로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최근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번 특별점검을 계획했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와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 표시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 수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외식 품목 가격이 지난달에도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이 가격을 공표하는 대표 외식 품목 8개 중 만원으로 먹을 수 있는 품목은 이제 4개밖에 남지 않게 됐습니다. 19일 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짜장면과 칼국수, 김밥 등 대표 외식 품목 8개의 서울 지역 평균 가격이 작년보다 많게는 16.3%까지 뛰었습니다.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짜장면으로 지난해 3월에는 5,846원이었지만 지난달엔 6,800원으로 16.3% 오르며 7,000원 선을 넘보고 있습니다. VTV 뉴스 정성광입니다. V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존 힐 국방부 우주미사일 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하원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그때부터 핵 보복과 전략 억제 부분도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힐 부차관보는 미국의 역량에는 핵무기 대응도 포함되며 그것은 항상 대북 억제 태세의 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당뇨병 발병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교수팀은 미국 의학협회가 발행하는 의학저널을 통해 지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에 감염된 12만 5천 명을 추적한 결과 양성 판정 후 1년 내에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은 17%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감염된 남성의 경우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은 22%에 달했고 여성은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치 변화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한 혐의로 붙잡힌 용의자 기무라 류지의 계정으로 보이는 트위터에서 기시다 총리는 세습 정치인이란 글이 게재돼 있었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트위터에는 정치인 세습이 만연한 이유는 공탁금을 요구하는 위헌적 공직선거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현행 선거제도를 비판하는 글도 함께 게재됐습니다. 기무라는 작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피선거권 조건으로 인해 입후보하지 못한 것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6월 지방법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제도상 허점으로 미국인의 세금으로 중국에 배를 불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미 하원 세위원회 위원장은 자동차 제조사 포드에 전달한 서한을 공개하고 IRA의 전기차 보조금 덕분에 미국인 세금이 포드와 손을 잡은 중국 기업 및 잠재적 우려 대상인 해외 기관에 흘러들어가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포드가 세계 배터리 점유율 1위 기업인 중국 닝더스다이와 손을 잡고 미국차 전기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설립하기로 한 것을 정면으로 겨냥한 비판입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낮사이 중부지방에 한 차례 비가 내리며 반짝 더위가 물러나겠습니다. 한낮에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예년 수준의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남부지방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한편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과 강릉 2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 28도, 대구 30도, 부산은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학교폭력 담당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들은 학폭 대책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쌍방 신고가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학폭 시 엄벌에 처하는 조치는 곧 교사들에게 생활지도권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학폭은 가해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학교 질서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